물질이 들어있는지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표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용기 한 가지 물질만 담겨 있는 이 용기이기 때문에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 한 가지만 들어있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넓은 장소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또 리스트 목록을 작성을 해서 써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크게 써 있죠. 그 아래는 상호,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가 연락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건물 밖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표시를 붙여야 지나가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멀리 피해 간다거나 또는 얼른 여기를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반 차량에는 트럭이나 냉동차, 탑차 이런 거 말고 컨테이너하고 이동식 탱크로리에다가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에다가 또 보관 창고에다가 회사에다가 표시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이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 그림이 있었고 물질 목록이 있었고 연락처라든가 회사 이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여기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살 때 약품 살 때도 작은 글씨로 조심하라는 거 문구가 써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또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눈에 들어가면 얼른 눈을 씻어내시오. 이런 것들. 우리는 약에서 간단하게 그런 거를 봤지만 화학물질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좀 더 세분화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요. 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명칭, 그 보관하거나 또는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정식 명칭 또는 이명 이런 것들을 쓰도록 돼 있고, 또는 제품의 이름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청소할 때 쓰는 락스, 이 락스는 제품의 이름이에요. 원래 성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염소죠. 차 염소산. 그러나 락스라고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품명을 쓰기도 해요. 그림 문자 GHS01부터 09까지 9가지 있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써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어입니다. 신호어는 위험하고 경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독성이 강한가에 따라서 독성이 강하고 또 아주 위험한 물질은 위험이라는 신호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라고 신호어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참 막연하죠? 그러나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해봤던 학생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해 위험 문구,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유해성이 크고 또 어떤 종류의 유해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을 저장을 하거나 또는 취급, 운반하거나 뭐 마개를 열거나 뚜껑을 닫거나 이런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한 문구를 예방조치 문구라고 합니다.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구. 그리고 공급자 정보는 아까 앞에서 여기 봤죠? 회사 이름이 있고 대표자 이름이 있고 주소,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국제연합번호 했었죠?
물질의 고유 번호, 카스 번호도 있고 국제연합 번호도 있고 유엔 번호 있고 EU 번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제연합 번호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국제연합 번호를 쓰는 것은 운송을 할 때 그때 더 필요한 그때는 꼭 운송 번호, 카스 번호가 아니라 운송할 때는 UN 번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운송할 때는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물질이 흔들거릴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코너를 돌다가 물건이 포장된 게 쏟아지는 거 지난 겨울에는 그런 건수가 2건을 뉴스에서 봤어요. 다행히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고 맥주를 가지고 코너를 돌다가 쏟았는데 우연인지 그 사람이 부주인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차에다가 맥주를 잔뜩 싣고 가면서 코너 좌회전하다가 쏟아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맥주가 쏟아져도 큰일인데 하물며 화학물질이 그렇게 쏟아지면 큰일 나겠죠. 또 배에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화학물질이 출렁거리고 또 서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연합 번호를 꼭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유해 위험 문구하고 예방 조치 문구를 볼 텐데요. 유해 위험 문구하고 예방 조치 문구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별표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유해 위험 문구 및 예방 조치 문구인데 우리 MSDS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법을 찾으려면은 이제 다 외웠지. 어디로 들어가? 이거 하는 자격증도 있는데 잘 안 쳐져 학교에서는.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서요. 그동안에 찾은 게 나왔을 텐데.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것이 2개의 행정규칙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부에서 한 거,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워낙 별표가 여기에 각각 여러 개가 딸려 있어서 지금은 환경부 거를 클릭을 했는데요. 이 별표 서식에 보면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느 거를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환경부 거를 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거를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보죠. 환경부 거에 별표 1을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사례가 들어왔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을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있었던 거고 그림 문자
음성 그림 문자, 그리고 신호, 위험 아니면 경고, 유해 위험 문구가 있고 예방 조치 문구가 있습니다. 예방 조치 문구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고요. 유해 위험 문구는 폭발성 물질의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인 경우에는 H200, 또 등급 1에 1에서는 대폭발 위험에서 H202, 등급 폭발성 물질 구분 3에 있어서는 H202 심한 분출 위험, 또 구분 4에 있어서는 H203이고 화재 폭풍 또는 분출 이렇게 유해 위험 문구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써 있어요. 이거를 코드 번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코드. 예방 조치 문구에는 코드만 나와 있어요. 예방 관련된 코드 번호, 대응에 관련된 각 등급의 코드 번호, 저장할 때의 코드 번호, 폐기할 때의 코드 번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코드 번호만 가지고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뒷부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별표 3으로 별도로 나왔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별표 3에 이 코드 번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H200 폭발성 물질 구분 1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부분입니다. H200, 201, 202, 203, 204, 205 만나볼까요? 200, 201, 202, 203, 204, 205까지가 폭발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문구가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 표 아래다가 같이 붙여줬어요. 글자하고 내용, 그러니까 한글하고 코드 번호에까지 같이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예방은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안 써주고 별도로 이제 예방 유해 위험 문구니까 예방 조치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건강 유해성까지 다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방 조치 문구 나왔습니다. 예방 조치 문구는 P로 시작을 합니다. 프리벤션. 여기 P로 나와 있죠. 유해 위험 문구는 H, 해자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방지한다는 뜻의 P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물질이 폭발성 물질이고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이더라. 유해성하고 위험성 다음에는 구분이 꼭 붙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구분까지 찾아서 요 밑으로 이렇게 쪼르륵 찾으면은 유해 위험 문구에 코드 번호 있고 예방 조치 문구에 예방, 대응, 저장, 폐기를 해서 코드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다른 표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P 나와 있죠. 그리고 대응도 P. 그다음에 저장이 나오겠죠. 저장 P. 그리고 버리는 거 폐기 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가 제일 간단하고 좋죠. 두 가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해 위험 문구하고 예방 조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산업안전보건 분류 표시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딸린 거, 여기에서도 별표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의 분류 별표 1을 볼게요. 여기서도 앞부분은 똑같아요.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는 기준, 어떤 잣대로 그렇게 분류를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여기 폭발성 물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등급 1의 1에서부터 1의 6까지 나와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직업인 사람들은 다 어느 표에 나왔다라는 거를 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게 아니라서 경고 표지의 기재 항목 여기에 나와 있나 봅니다. 표 2를 볼게요.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해 위험 문구 여기서는 코드 번호만 나와 있었어요. 환경법과에는 유해 위험 문구가 짤막해서 그런지 여기까지 다 써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드 번호만 써 있습니다. 예방조치 문구는 역시 환경부 지침하고 똑같이 코드 번호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이 코드 번호에 대한 설명을 다른 별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같은 표에다가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 코드 있고 코드 번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유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유해성, 그다음에 예방 조치 문구 역시 P로 시작을 하죠. 똑같아요. 이 P201이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그랬으면은 아까 봤던 환경부 지침에서도 똑같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게 편한 게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거를 쓰면은 되고 이번 수업에서는 MSDS는 안 해요. 지난 학기에 독성화학 했던 학생들 또 유해물질 관리를 내가 지난 학기부터 했었는데 그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두 과목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은 안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했던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무엇인지 유해 위험 문구가 무엇인지 건너뛸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물질안전 보건자료 만들었을 때는 알았어도 만들고 나면 또 잊어버렸는데 이제 기억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방조치 문구, 또 유해 위험 문구는 누가 막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글짓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찾는 방법만 알면은 그거 갖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찾는 방법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만들었을 때 이 내용 말고도 많은 게 내용이 들어갔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떤 물질이 아까 마그네슘이 물 반응성 물질이었죠. 물 반응성 물질 한번 가서 볼까요?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물 반응성 물질이 구분 1이 있고 2, 3이 있는데 그래서 마그네슘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마그네슘이 구분 1이라면은 마그네슘에 대한 위험성이 물 반응성 물질 구분 1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요 밑에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 요 바로 밑에 거. 그래서 그림 문자 나와 있고 RTTG 운반할 때 운송할 때 선박 운송할 때 그림 나와 있고 신호어도 나와 있고 유해 위험 문구 또 예방 대응 저장 폐기에 대한 코드 번호가 나와 있고 코드 번호 찾는 거는 지금 이 고용노동부 지침은
같은 별표에 뒤에 나와 있고,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것하고 또 별표가 별도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찾아서 요 밑에 거, 이거 갑자기 왜 나와?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유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는 그렇게 찾는 것이고,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했고요. 이거는 별표 3, 유해 위험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캡처를 해둔 겁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만 키워드로 치면은 2개 지침이 다 나오니까 자기 편한 대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폐기할 때 폐기가 여기 안 나와 있고, 폐기할 때 P501하고 P502 두 개밖에 없었죠. 폐기에 관한 코드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유해 화학 물질을 버릴 때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같이 모으지 않아요. 이렇게 별도로 유해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노란 거는 지금 고형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액상 폐기물을 보관하는 통입니다. 이렇게 액상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통에다가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글씨도 크게 써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헷갈리죠.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어느 회사 옥션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보면은 용제, 희석제, 가연성 접착제 등에 오염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또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이렇게 우리가 봤던 위험한 물질들, 화학 물질들을 여기에다가 보관한 거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일반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쓰는 그러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별도의 전용 쓰레기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시하는 그 표시판에 대한 규격이에요.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전화번호 있고, 밑에 물질 목록이 있어요. 목록에는 물질명하고 국제연합번호, 그리고 그림 문자를 넣게 돼 있습니다. 아까 거를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에 글씨는 흐리지만 여기 유해화학 물질 빨간 글씨로 써 있고, 밑에 관리 책임자 비상전화 써 있고,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 문자,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빨간 말은 뭐라는 거 보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표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디자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규격대로 있는 거예요. 유해화학 물질 있고, 관리 책임자 비상전화,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 문자. 그리고 이 규격도 각 사이즈가 비율이 있습니다. 이 위에 거 유해화학 물질하고 관리 책임자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세로를 A라고 하고, 유해화학 물질 부분을 C, 그리고 아래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 있는 그 폭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를 D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세로를 B라고 할 때 A하고 B의 비율을 보면은, 우선 A는 아무리 작아도 유해화학 물질이라는 것하고 그 밑에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 써 있는 것의 길이는 50cm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B는 이 A의 1.5배, 2분의 3이니까 1.5배가 되는 거죠. 눈으로 봐도 이쪽이 훨씬 길죠. 이 길이에 이것이 1.5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1.5배가 아니라
요 위에 부분에 1.5배, 위에 부분에 세로의 1.5배에 해당하고요. C, 이 글씨 유해화학 물질이 써 있는 거는 A, 이 전체 용지라고 한다면, 표지판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표지판의 4분의 1, 그리고 D, 여기도 역시 4분의 1, 여기하고는 유해화학 물질 써 있는 것하고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 있는 거는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색깔에 대해서 있는데요. 바탕은 흰색이에요. 전부 다 흰색이고 테두리는 검정색. 그러나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빨간색. 이 글씨만 빨간색이고요. 다른 글씨들은 물질명이라든가 국제연합번호, 사람 이름, 연락처는 검정색이고 그림 문자는 이렇게 GHS 그림 문자에 해당하는 것을 씁니다. 이 앞에 거 다시 볼까요? 그렇죠. 유해화학 물질은 빨간 글씨.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하고 관리책임자 비상전환 이렇게 사각형 있는 거, 이 세로 길이는 똑같아 보이죠? 눈으로 봐도. 그리고 이 길이, 이 세로가 이거의 1.5배. 그리고 이 길이는 최소한 50cm.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이러한 것을 붙여야 된다면은 직접 써서 붙이지 않아요. 인터넷 그 쇼핑 거기 들어가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쓰면은 되는데,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아까 것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 잠시 두는 거, 잠시 또는 오랫동안 두는 거. 보관은 두는 시간이 짧은 거, 저장은 두는 시간이 긴 거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차에 붙이는 겁니다. 차에 붙일 때는 차도 용량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수경차도 뭐 몇 cc 이런 거로 얘기를 하죠. 1500cc, 2000cc, 3000cc 이렇게 얘기하듯이 화물차는 1톤 차, 2톤? 2톤은 들어보지 못했고 아무튼 5톤 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 차량은 그 차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톤 초과 차량이 있고 1톤 초과 4톤 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톤 초과가 있고, 이 톤이 아니고 톤인데 이 톤입니다. 빨간 글씨로 붙여놓을게요. 네, 1톤 이하 운반차량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톤 이하, 그리고 1톤 초과인데 1톤 초과는 또 1톤 초과에서 4톤까지, 또 4톤 초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로 분류가 된 거죠. 1톤 이하, 1톤 초과에서 4톤 이하, 4톤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톤 이하에서는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국제연합 번호를 보겠습니다. 국제연합 번호에 1톤 이하는 유해화학 물질, 여기 있네요. 유해화학 물질을 쓴 것이 C하고 D죠. C가 10에서 20cm, 그 다음에 D가 30에서 80cm 사이고요. 그리고 1톤 초과일 때는 C가 12cm 이상, 그리고 D가 50cm 이상. 4톤 초과일 때는 C가 이 유해화학 물질을 쓴 글씨판의 세로가 20에서 30, 그리고 D는 80에서 100. 차가 크면은 아무래도 표지판도 크고 글씨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멀리서도 보고 확실하게 저 차는 유해화학 물질을 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의 4변 A, B, C, D, 이제 국제연합 번호 여기인데, 국제연합 번호를 쓴 세로는 1톤 이하는 국제연합 번호 안 써요. 유해화학 물질 이것만 쓰고, 1톤 초과일 때 4변이 아무리 작아도 12cm 이상 그림 문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BCD 국제연합 번호가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4톤 초과하고 4톤 이하인 경우는 10으로 경계가 됐죠. 10 이상. 이거 뭔가 옮겨 쓰면서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줄게요.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차가 커지면은 글자 판도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그런 일단 어떠한 맥락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보면서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상한 것을 확인을 했는지 여기를 보면은 C하고 D의 크기만 달라졌고 A하고 B는 똑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확인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서 알려줄게요. 이게 차에다가 실은 겁니다. 유해화학 물질은 빨간 글씨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국제연합번호 바탕은 주황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문자는 GHS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이고 국제연합번호가 주황색이라는 거 지금 또 처음 나온 내용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은 국제연합번호 이렇게 1, 2, 2, 3 주황색 바탕에 까만 테두리 까만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 그림 문자는 RTDG나 GH에서 정한 그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유해화학물질이라고만 써도 되고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이라고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큰 차는 1톤 이상은 뒤에다가 붙이고 1톤 이하는 옆에다가 붙입니다. 바로 뒤에 따라가는 차가 제일 위험하겠죠. 사고가 났을 때는 옆에 있는 차보다는. 그래서 큰 차는 뒤에다가 붙이고 더 큰 차는 뒤에다가도 붙이고 옆에다가도 붙이고 앞에는 앞에도 붙여도 되는데 가장 위험한 차량은 바로 뒤따라오는 차, 그 다음에 옆에 가는 차. 마주오는 차는 역주행하지 않는 한은 마주오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기 때문에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운이 나빠서 딱 그 비껴가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면은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바로 뒷차가 제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유해성하고 위험성의 우선순위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개가 그림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은 9개고 위험성, 유해성은 28개니까 그림 하나에 여러 개의 위험성이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또 물질 하나가 여러 가지의 위험성, 유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질은 하나이지만 그림은 여러 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이 황산 아니면 질산인데 그림에 4개 붙어 있죠.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그림을 먼저 앞에다가 하느냐 그 순위가 있는 겁니다. 가장 앞에다가 그림을 붙여야 될 것이 방사성 물질, 그 다음에 폭발성 물질, 그 다음에 가스류,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중에서 둔감한 액체 화약류, 그 다음에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자연 발화성 물질, 유리 과산화물, 독성 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이 순서가 그림에 붙이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용기하고 포장에다가도 또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림 문자 반드시 들어가요. 이런 실험실에서 일해본 학생들, 잠시라도 용역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실험실에 있는 시합병에 이런 그림 붙어 있는 거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나 옆에 그 물질의 명칭이 붙어 있는 거 봤을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그림이 있고 제품명, 방용제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신호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신호가 위험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신호가 위험이에요.
그다음에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유해 위험 문구. 이 작은 글씨는 안 보이지만 유해 위험 문구 있고 예방 조치 문구 있습니다. 예방 조치 문구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이렇게 네 가지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 당연히 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도 글씨는 안 보이지만 느낌에 유해 위험 문구 여기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라고 간주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공급자 회사 이름 써 있죠. 그래서 용기에다가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써서 붙여주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